1주차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모듈 Memory Model and Reassignment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Assignment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치긴 했잖아요. 그리고 Reassignment도 쳐봤어요. 근데 약간 이제 로우 레벨로 들어가서 컴퓨터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사이먼트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될 때 컴퓨터에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기에 그대로 영어로 써놨습니다.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할 때 컴퓨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메모리 모델입니다. 메모리는 뭔가를 저장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value들도 메모리에 저장돼 있고 name들도 메모리에 저장돼 있을 텐데, 그럼 뭐 어사이먼트를 할 때 실제 메모리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들에는 다양한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메모리는 하나의 아파트와 같은데 아파트처럼 여러 가지 집들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각 집마다 호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소 안에 살고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에 살고 있으면 저는 value예요. 저는 value고 저의 집 주소가 여기에서 말하는 address가 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는 그렇게 다양한 주소들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야 우리가 그때그때 주소를 통해서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example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메모리 그 주소와 밸류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을 오브젝트라고 부를 거예요. 오브젝트. 메모리 박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고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id1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소, 그 오브젝트 안에는 float 타입의 value 31.0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박스를 그렸어요. 하나의 집이고 그 안에 31.0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스의 주소는 id1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예시는 id2에는 함수가 저장돼 있어요. 함수가 저장돼 있으면 여기에 max가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메모리 박스의 주소는 id2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어사이먼트를 실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치잖아요. 베리어블 이름하고 expression. 그럼 여기서 evaluation 된 결과값이 여기에 어사인 될 텐데, 자, 첫 번째, 딱 이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equal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expression을 evaluation에서 값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그 값을 메모리 오브젝트 하나에다가 넣어서 저장한다.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다음 스텝 2. 아까 그 밸류를 저장한 메모리 오브젝트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주소를 통해서 그 밸류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 주소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variable 값에다가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31.0이라는 값을 사실 variable에다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31.0이 살고 있는 메모리 오브젝트의 주소를 variable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variable name을 딱 클릭하는 순간 컴퓨터는 그 주소를 따라가서 그 주소의 집을 까봐서 그 안에 있는 value를 가져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디테일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variable이 이미 존재하면 내가 원래 다른 박스를, 다른 오브젝트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reassignment가 일어나면 원래 저장하고 있던 주소를 없애버리고 다른 밸류가 저장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주소로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다른 데 날리는 겁니다. 그게 reassignment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ariable이 밸류가 스토어되어 있는 메모리를 가리킨다. 이게 assignment.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temp celsius라는 variable이 31.0이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temp celsius라는 박스의 값은 id1이에요. id1은 주소 값이죠. 31.0이 살고 있는. 그래서 화살표를 여기로 날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쓰면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오른쪽처럼 표현합니다. 보통 베리어블이 31.0에다 화살표를 날리고 있다. 이게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메모리 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사인먼트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럼 똑같이 화살표를 막 여기저기서 날리는 작업이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지금 저희가 문자열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문자열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어드바이저라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면 지도교수를 정하거든요. 그 지도교수가 어드바이저예요. 어드바이저에다가 김형신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값을. 그럼 어사이먼트가 주어진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컴퓨터에서 자,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생성해 줍니다. 메모리 오브젝트 942동 416호예요. 제 오피스가.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어드바이저라는 베리어블이 어떻게 한다? 942동 416호를 저장한다. 김형신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942동 416호를 저장해서 화살표를 날리는 형태로 메모리가 동작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드바이저를 딱 타이핑하면 화살표를 따라가서 그 안에 있는 값을 까보고 그 값을 여기다 프린트를 해준다. 형신킴이라고. 그래서 어드바이저를 치고 엔터를 치면 942동 416호라는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밸류가 나온다.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리어사이먼트를 한 거예요. 제 옆옆방에 살고 계시는 오민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랑 이제 어떤 학생이 의가 상했어. 의가 상해갖고 나 지도교수 바꿀래 해갖고 바꿨단 말이에요. 오민환 교수님으로 바꿨어요. 바꾸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제가 제 방에서 쫓겨나고 오민환 교수님이 제 방으로 들어온다. 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저는 여전히 제 방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이 해주는 건 오민환 교수님을 위한 또 다른 방을 만들어서 오민환 교수님을 살게 해줍니다. 또 다른 메모리 공간이 생겼어요. 메모리 오브젝트가 또 다른 게 생겨서 그 안에 새로운 밸류가 저장되고 그 주소가 942동 419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작업이 일어나냐면 어드바이저가 다른 주소를 스토어한다고 했죠. 이제 942동 419호로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화살표를 여기로 날리게 된 거죠. 자,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화살표가 저한테 안 날아왔을 뿐이에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내가 리어사이먼트를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메모리 공간에 있던 밸류가 삭제되고 새로운 밸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생겨서 화살표를 그 새로운 공간에서 날린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개념을 갖고 이제 이 예제를 한 번만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리어사이먼트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물음표의 답이 뭘까요? 답을 찾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어사이먼트 하나하나 실행될 때마다 실제 메모리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날지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또 한 가지. 그 두 가지를 해낼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의 목표가 만족된 겁니다. 제가 한 10초만 있다가 바로 풀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건님이 11.0이라고 쳐줬네요. 네, 다른 분들도 동의를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끄덕끄덕끄덕. 네, 몇 명이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풀이를 해보죠. 하나하나마다 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진짜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자동화를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강의를 할 때는 100% 수동 하나하나 다 그림을 그려서 노가다를 해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사이먼트, 스테이먼트 제일 위에 있는 걸 실행하겠죠? 그럼 뭐 한다 그랬죠? 스텝 1. 이퀄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션 한다. 그죠? 근데 이밸류에이션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값 자체네요. 그죠? 그리고 그 밸류가
살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제공한다.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1.0이 살 수 있는 집이 탄생했습니다. 메모리 오브젝트가. 그 다음에 뭐 하죠? 이 부분을 해야 되죠. temp Celsius라는 variable이 31.0이 살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저장해야 된다. 이걸 도식화하자면 화살표를 날린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됐을 때 메모리에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또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네요. 뭘 해야 되죠? equal 기호 오른쪽에 있는 expression을 evaluation해서 value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미 value가 자체가 있기 때문에 10.0이라는 value를 얻었고 10.0이라는 value를 위해서 memory object를 생성해서 그 안에다 10.0을 살게 만들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variable은 10.0이 살고 있는 memory object의 address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도식화하면 화살표를 날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좀 straightforward하고 자 여기 세 번째도 뭡니까? assignment statement예요. 근데 똑같아요. 규칙은. equal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expression을 evaluation을 해서 결과값 value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evaluation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temp celsius를 보는 순간 화살표를 날리자. 31.0이 살고 있네. 그죠? 얘는 31.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difference도 봐야죠. 보니까 화살표를 따라갔더니 10.0이 살고 있네.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할 수 있겠죠. 31.0 마이너스 20.0 11.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11.0이라는 값이 도출됐어요. 그럼 그 밸류가 살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새로운 메모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11.0을 위해서. 그 다음에 temp celsius가 11.0이 살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저장해야 된다. 화살표가 변했어요. 31.0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표는 여기에 가지 않고 이 아래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assignment statement입니다. difference equal 5.0. 자, 오른쪽에 있는 expression의 evaluation에서 결과값을 메모리 공간에다 넣어줍니다. 5.0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difference라는 variable은 5.0이 살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저장한다. 화살표가 5.0으로 날아갑니다. 자, 계속 메모리 공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메모리를 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다음에 마지막에 temp celsius는 뭐니? 라고 하면 이제 심플하게 화살표를 날리면 되는 거죠. 얘가 어느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냐? 11.0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가 늘어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화살표만 정신 차리고 날릴 수 있으면 최종 값을 도출하게 될 거고 다음에 아마 조금 더 복잡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키는 결국 내가 화살표를 제대로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서머리. 메모리 모델을 방금 배웠어요. 메모리 모델은 자,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오브젝트가 있고 메모리 오브젝트의 주소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값들이 메모리 박스 안에 살고 있어요. 그 박스에는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를 베리어블이 가리키게 만드는 게 바로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리고 리어사이먼트는 똑같은 메모리 박스에서 결과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값을 넣는 게 아니라고 했고 메모리 박스 기존 건 유지하되 새로운 메모리 박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밸류를 넣어준 다음에 거기에 화살표를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짜면 짤수록 메모리 박스만 계속 늘어나고 언젠가 메모리가 넘치겠네요 라고 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밸류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파이썬이 계속 내부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밸류는 어느 베리어블에 의해서도 화살표가 안 날아가 있네. 그럼 사실상 갈비지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사실 슬픈 얘기지만 선택받지 못한 왕따는 삭제됩니다. 그런 식으로 파이썬이 냉정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막 쓸데없이 넘치진 않을 거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모듈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3분 정도 오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이제 수강 변경 마지막이니까 잘 마지막까지 고려해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확정된 분들끼리 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